이번 영상은 지금 화면에 나타난 이 자세인 필리시엘 가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싱 역사상 뛰어난 방어력을 자랑했던 제임스 톤이나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 같은 선수들이 활용을 했던 기술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견고한 방패처럼 보이는 이 자세는 궁극의 방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대 복싱에서는 그 활용 빈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필리시엘 가드가 가진 전략적 가치를 면밀히 살펴본 후 많은 복싱 선수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리시엘 가드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토니가 서 있는 이런 자세에서는 상대방이 잽을 내도 어깨로 턱을 가려주면서 상대방의 잽을 튕겨냅니다. 기본적으로 필리시엘 가드는 발을 앞뒤로 길게 벌리기 때문에 잽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갑니다. 그리고 방어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몸통을 돌려주면서 상대방의 주먹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방어 이후에 카운터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필리시엘 가드 자세로 서 있으면 때릴 곳이 없기 때문에 로블로가 가끔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필리시엘 가드를 왜 사용하고 그리고 장점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필리시엘 가드는 다리를 앞뒤로 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따른 잽이 길게 나간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는 뒷손이 매우 짧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제임스 톤이 상대방인 지로프 선수가 가드가 완전히 열린 상태이지만 뒷손으로 카운터 치기에는 너무나도 먼 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시엘 가드를 자주 쓰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냐면 잽은 잘 쓰지만 뒷손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뒷손 각도에 붙어주면은 활용도가 올라가지만 살짝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뒷손을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거칠게 밀어붙이면 머리가 뒤쪽으로 빠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머리가 뒤로 빠지죠? 머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빠지면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메이웨더가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 미구엘 코토 선수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이웨더를 링사이드로 몰아넣고 공격을 하는 코토 선수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주먹이 나올 때마다 메이웨더의 상체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필리시엘 가드를 하면 이렇게 몸통을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뒷손 카운터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미구엘 코토는 카운터 나올 타이밍에 이렇게 앞손으로 메이웨더의 오른팔을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카운터 타이밍이 한번 끊겼죠. 메이웨더는 몸통은 돌아갔으나 카운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드가 열려있는 상태고 미구엘 코토 선수는 오른손으로 타격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요. 메이웨더 머리가 뒤쪽으로 넘어갔다면 언젠가는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코토 선수가 또 한 번 더 카운터를 쳐줍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도 언젠간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타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기 위해서 머리가 뒤쪽으로 빠지면 상대방의 연속된 공격에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메이웨더가 여유를 부리다가 일어나는 타이밍에 미구엘 코토 선수가 긴 잽을 날렸는데 메이웨더 얼굴 자세히 보시면 쌍코피 터진 게 보이시죠? 자, 메이웨더 코를 보시면 방금 전 장면 이후로 경기 끝날 때까지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면에서 맞는 주먹에는 코피가 터져도 금방 멎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서 위로 맞아서 나는 코피에는 코피가 멎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UFC에서 대표적으로 필리시엘 가드를 잘 쓰는 스트링랜드 경기를 보시면 자, 여기서 스트링랜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코피 한 방울 안 나오죠.
지금 이 장면처럼 디플래시가 던진 주먹이 스트링랜드의 코를 아래에서 위로 치는 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 아까와 다르게 코피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 방금 미구엘 코토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공격을 했을 때 스트링랜드 고개가 뒤로 젖혀지고 머리가 내려올 타이밍에 맞춰서 두 번째 공격을 넣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펀치 공격이 들어갔을 때 스트링랜드는 머리가 뒤쪽으로 빠진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플래시는 타점을 여기가 아닌 머리가 뒤로 젖혀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지점에다가 공격을 하니까 스트링랜드가 방어를 전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플래시가 스트링랜드의 고개가 젖혀지는 지점에다가 타겟을 놓고 공격을 한다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제가 이 UFC 경기를 갖고 온 이유는 방금 전에 미구엘 코토 선수가 메이웨더 쌍코피를 터뜨릴 때 머리가 뒤로 젖혀지고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에 공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디플래시도 비슷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를 넣으니까 스트링랜드 고개가 뒤로 젖혀지잖아요. 그런데 이 스트링랜드가 이거 페인트였구나 하고 약간은 방어를 느슨하게 할 때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공격을 하니까 이때부터 스트링랜드의 코피가 정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라운드 방금 그 시점부터는 이 디플래시가 다소 투박하지만 공격을 길게 하고 머리가 뒤로 넘어간 스트링랜드가 앞으로 나오는 타이밍을 맞춰서 공격을 해주려고 주먹을 2개, 3개 뻗어주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미구엘 코토와 메이웨더 경기로 돌아와서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너무나도 쉽게 필리쉘 가드를 뚫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필리쉘 가드만 사용하는 선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런 포지션, 그러니까 메이웨더 입장에서 등 뒤에 코토가 위치하고 왼손 훅을 날려줬을 때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각도에서 보니까 더 잘 보이죠? 코토가 메이웨더 등 뒤쪽에 위치해 있을 때 이렇게 훅을 날리니까 메이웨더 입장에서는 뭐 딱히 카운터 칠 수 있는 각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때 리틀 메이웨더라고 불리던 에드리언 브로너와 이 마르코스 마이다나의 경기에서도 필리쉘 가드의 단점을 마이다나 선수가 잘 활용을 했습니다. 마이다나가 브로너 약간 등 뒤에서 훅을 날리니까 브로너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메이웨더와 코토의 경기에서 나온 것과 다르다면 다르지만 좀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마이다나가 라이트 훅을 날리니까 브로너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죠. 브로너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마이다나 선수가 레프트 훅을 시도를 합니다. 뭐 물론 실패는 했지만 방금 전에 코토 선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마이다나가 앞손으로 페인트를 주니까 브로너 상체가 뒤쪽으로 쏠리게 되고 페인트에 속았다 싶은 브로너는 이렇게 또 머리를 내리는데요. 마이다나는 브로너가 올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공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쉘 가드를 쓰는 상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등 뒤로 가버리면 상대방은 딱히 할 게 없어집니다. 분명 사우스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파키아오 경기도 가져왔습니다. 사우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파키아오처럼 오른발을 뒤쪽으로 빼서 브로노의 등 쪽으로 간다 생각하고 이렇게 레프트 훅을 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우스포 입장에서는 뒷손이 되겠죠. 여기서 파키아오의 엄청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필리쉘 가드는 몸통을 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키아오가 브로너가 몸통을 못 돌리게 하려고 브로너의 왼쪽 허공에다가 잽을 날려주니까 순간적으로 타이밍이 한번 끊기게 되고 뒷손으로 정확하게 브로너의 턱을 가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잽을 허공에다 날려주지만 브로노는 방금 당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막을 것처럼 보였으나 파키아오는 그것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앞손으로 브로노를 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키아오가 앞손을 허공에다 날려주는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브로너가 이렇게 몸통을 못 돌리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궁극적으로 브로너 뒤쪽으로 위치하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넬로 선수는 이 필리쉘 가드를 어떻게 뚫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넬로도 별거 없습니다. 상대 선수인 케일러 플랜트 등 뒤에서 레프트 훅을 뚫릴 때까지 휘둘렀습니다. Canelo still with that forward pressure. A left hook and chance of Canelo double jab by the WBA, WBC. He is facing the world's best pound for pound fighter. Big left hook to the bottom. We'll see if Canelo looks to tee off in these final 30 seconds. Big left. Plant doesn't seem unfazed by the moment, but Canelo might have hurt Plant a little bit. A left hook as Canelo physical shape. We're over the midway point. There's a big left hook. Blocked by Canelo. He's parrying away shots. Big left hook by Canelo. Jab followed by a right hand. Double left hook. He's so relaxed in there in the pocket. 그러니까 카넬로가 플랜트를 상대하는 유일한 전략,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레프트 훅으로 이 경기 내내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뚫리게 됐고 경기를 KO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필리쉘 가드가 안 좋다 이런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라 필리쉘 가드만 사용하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명확한 공격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필리쉘 가드만 쓰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의미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ound for pound fighter in the world. This is what is beautiful. Performances like this, he is proving